종목 카운슬러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님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유비벨록스요. 유비벨록스 갖고 계세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7,400원에 20%요. 17,400원에 20% 들고 계세요? 그거 오래오래 들고 있는데 사자마자 내려가지고는 끄떡도 않고 밑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 네. 타서 아주 환장하겠어요. 17,400원이면 거의 연초 고점이네요, 시청자님.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 때부터 내려서는 움직이지도 네. 않고 이제 올라오질 않아서 지금 그러게요. 그 방송 보고 산 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더 네, 속이 기가 상하실 막히게 것 같아요. 좋다. 네. 그래도 지금 보니까요, 시청자님, 6월에 11,000원대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서고 있네요. 조금은. 그거보단 조금 나아졌어, 요새. 네네. 이때는 예, 예. 더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예. 좀 추가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좀 투자가 갈런지. 필요한 건지도 함께 짚어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매수가까지 갈런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시간적 여유는 괜찮으신 건가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종가 살펴보고 전략 짚어드릴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네. 유비벨록스입니다. 시청자님 17,000원대에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종가 확인합니다. 4.68% 굉장히 좀 많이 밀렸죠. 13,25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부지점장님. 네. 연초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게 고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좀 하락한 원인부터 살짝 짚어볼까요? 네. 유비벨록스 한다고 하면 뭐 스마트 카드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스마트 카드랑은 별거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보면 IC 칩이 달려 있죠. 그것이 이제 스마트 카드이고요. 연초에 이제 그 유비벨록스가 상승했던 부분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실적이 부진했었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그 카드 사태가 터졌었죠. 올 초에 이제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보안 관련돼서 또 신규 수요가 촉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국내 스마트 카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 단계에 진입해서 시장이 이제 교체 수요만 간간히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런 그 카드 사태가 터지면서 대규모 이제 카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그 두 가지 문제였는데요. 그 뒤에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유비벨록스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와 버렸던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비벨록스 뭐 간략하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스마트 카드 제조업체이고 스마트 IT, 그러니까 유심칩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에도 결국은 이 IC 칩들이 많이 쓰이게 될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먼저 이제 실적 현황 잠깐 보죠. 실적 현황 잠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액 809억에 영업이익 41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1억 적자가 나버렸습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작년에 부진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올해 예상은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증권사들 또 전망들은 이렇게 잡았는데 매출액 986억, 영업이익 123억 나올 것이다 했는데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달성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져버렸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발목을 잡았던 건 결국 실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결국은 융합시켜서 스마트 카드로 좀 확대되면서 성장성으로 올라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장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도 일제히 또 빠지고 코스닥 시장도 조정받고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네, 결국 그 유비벨록스가 주가의 모멘텀은 실적 개선이거든요. 그러면 실적 개선 될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를 봐야겠죠. 먼저 이제 모멘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주 본업인 스마트 카드 부분을 보면은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이제 13년도에 중국 매출이 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200억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중국은
대표적인 뭐 큰 시장이고 스마트 카드 시장에서 큰 시장이고 국내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이 중국 스마트 카드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이제 뭐 이 사물 인터넷 확장이 되면서 확장이 되면서 유심칩이라든지 IC칩이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비벨록스의 성장,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 가세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정말 가시화 됐느냐, 그것은 이제 실적에 대한 숫자로 보여줘야지 주가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유비벨록스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크게 이제 스마트 카드 부분이 한 61%, 모바일 서비스는 뭐 유심칩이겠죠. 유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런 쪽이 39% 이렇게 제품별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요. 스마트 카드 사업 보면 주업이다 보니까 이 카드 사업의 성장 전망입니다. 성장 전망을 보면 모바일 쪽, 그리고 13년도 때 보면 12년도보다 소폭 줄였죠. 이것은 이제 스마트 카드 부분이 줄은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교체수 13년도까지는 이제 국내 시장 위주였고, 국내 시장은 성숙 시장이다 보니까 11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고 교체 수요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카드 시장도 성장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국내에 발생했던 카드 사태, 그리고 해외 쪽, 특히 중국 쪽, 베트남 쪽 이런 쪽이 살아 올라오면서 14년도부터는 스마트 카드도 이제 성장 단계로 다시 재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15년도에도 그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결국 본업 자체는 성장을 다시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전망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이 금융 부분 금융 부분이 뭐 스마트 카드의 대부분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많이 쓰기 때문에 금융 부분의 스마트 카드 매출 비중을 본다고 하면은 12년에서 14년은 크지 않았지만은 14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15년도에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것은 이제 해외 쪽에서 크게 수요가 늘어난다. 해외 쪽에 중국 쪽, 그리고 필리핀 쪽도 있지만은 미국 쪽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방 산업 쪽은 상당히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시간 투자도 필요하고 실적이 가시화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11,000원대를 찍고 조금은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 우려는 없는 건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번의 어닝 쇼크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유비벨록스의 투자 심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전망 그 부분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기대치는 낮아져 있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8월 달에 나오겠죠. 8월 달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1분기보다 좀 개선되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면 1분기 때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때보다 개선되는 조짐만 보여준다고 하면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분명 지금 유비벨록스는 실적 부분들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회복 단계를 거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은 실적 부분들이 좀 이제 숫자가 나와주기 시작하고, 하반기 때 뭐 이런 중국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시화 돼가지고 숫자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다른 시청자님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생하는 김에 좀 더 하시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주가 연말 쪽에 가서 숫자가 개선되는 모습 나오면은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까지 한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1,800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이제 앞전 5월 달에 기록했던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닝 쇼크 아니면은 이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800원, 투자 의견 보유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더라도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12,000원, 13,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주가는 안 되는 주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분간 한두 달 정도 계속 이런 식이더라
하더라도 견뎌야죠. 견뎌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뭐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리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 못 기다리면 주식에서 손해보시는 길밖에 없다. 기다릴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나오기에는 너무 아까운 가격대고 좀 더 시간 투자도 여유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마 참고를 해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님. 네. 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반등을 기다려 보시겠어요? 예, 예. 네, 갖고 가시다가 또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좀 공시 확인해 보시고요. 좀 불안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비벨록스였습니다. 두 분 의견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정재웅 부지점장 의견은 보유입니다. 목표가가 18,000원이고요. 손절가 11,8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용구 전문가는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조용구 전문가님,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15,000원까지 최대 반등치로 보시는 건가요? 네, 거기까지 가면 차라리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이 주가가 3만 원대에 있다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3만 원대가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회사에서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1월 달과 4월 달에 NDR을 해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불러놓고 우리 앞으로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잘 해놨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번 그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뭐 시장에서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 그리고 이 기업 자체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희석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주지수권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한화 자산운용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장내에다가 18,000원대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종목이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님 아마 채널 고정하고 보고 계시다면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유비벨록스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 조금 엇갈리는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전략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게시판에서 사연을 좀 찾아볼게요. 증권통으로 정재경입니다 님께서 메리츠 화재를 문의 주셨습니다. 12,650원이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조용구 전문가님, 바로 여쭤보게 되네요. 아마 6월 달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요.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데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메리츠 화재입니다. 예, 메리츠 화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사실 요즘에 이제 은행권 종목군들, 뭐 보험 종목, 금융, 뭐 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모두 다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부터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화재보험 쪽 섹터에서는 탑픽의 종목은 사실상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뭐 배당 관련해서 좀 기대를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 뭐 삼성화재라든가 이런 쪽이 차라리 동부화재라든가 이런 쪽이 차라리 다른 이 메리츠 화재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는데,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그런 이제 화재 보험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흐름 자체가 좀 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요즘에 증권주들 중에서도 증권주들을 봤을 때는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 같은 그런 종목보다는 뭐 SK증권이라든가 동부증권이라든가 약간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증권주가 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런 이제 패턴이 있긴 합니다만, 메리츠 화재도 그런 패턴으로 갈 수 있을지는 감히 지금은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기술적 흐름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예전에 실적에 대한 약간 기대치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이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충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4월 30일자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악성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기술적 상향으로 봤을 때는 13,000원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익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기대치는 조금 일단은 낮추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근데 이제 금융 쪽이든 뭐 보험 쪽이든 다 불이 좀 한번 붙기 시작을 하면은 글쎄요,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이제 14,00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불이 붙지 않으면은 일단 13,000원 전후에서 소박하게 좀 고점 찍고 다시 조금 진부한 그런 이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13,000원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단기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메리츠 화재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세요? 네, 예, 얼마에 사셨나요? 29,500원이에요. 네. 비중은 30%. 아, 30% 들고 계시고요. 네. 29,500원에 사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이게 네. 내가 차를 한 달 더 갖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게 34,000원 한 번 그때 찍고 계속 밀리더라고요. 음. 그리고 오늘도 좀 많이 하락했고. 네네네. 그래,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요. 아, 또 지금이라도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를 예상하셨던 건가요, 시청자님? 네, 36,000원. 36,000원이요. 그러셔서 네네. 아마 34,000원에 대응을 안 하셨겠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36,000원을 기대하고 계시고 조금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에서 밀리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함께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진단 듣고 싶으신가요? 네, 조영구 전문가님요. 네, 연결해드립니다. 전문가님.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조영구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매수 가격이 29,500원이시면은 사실 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익가 먹을 자리가 많지 않은 구간에서 일단은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마이너스 주가가 마이너스 4.4%가 떨어졌는데 이 빠진 이유는 뭐 종목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호들갑으로 인해서 좀 빠진 그런 이제 형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재웅 이제 부지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만약에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면은 뭐 굳이 잘 가는 종목 굳이 뭐 매도해가면서까지 다른 뭐 업종의 종목을 사고 이럴 건 아닌데 시장에 돈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갖다 패대기를 쳐버리고 그리고 다른 업종의 종목군들을 급히 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과 같은 시장 형태의 장세가 조금 더 혹시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종가가 이제 31,900원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일단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2분기 실적도 일단 돌아선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가이던스까지 충족만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치를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증권사들이 괜히 막 2015년, 2016년 너무 미래 실적까지 갖다 붙여가면서 밸류에이션에다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과거 작년에도 동일합니다. 조선주에다가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또 목표 주가 상향하고 이랬다가 고점 대비해서 다 반토막이 나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너무 높게만 안 보셨으면 좋겠고 적당하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일단 맞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요, 매번 이 종목은 투자자들을 조금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주가 형태를 매번 한 번씩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그래서 올해 3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제 차트 다 깨고 내려가고 작년 1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한 6월 달 정도 수준에도 이동평균선 다 깨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투자자들을 조금 이제 곤혹스럽게 만들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 선 전후에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위협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3만 원 선 전후까지 좀 내려와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일단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는 아까 이제 36,000원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셨는데 적절한 그런 목표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비중이 뭐 10%대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낮춰드리면은 그냥 35,000원에서 한 36,000원 사이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점진적으로 해나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내지는 지지선 정도는 한 3만원 선 정도로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리고 이게, 네. 네, 이게, 3, 4분기로 갈수록, 뭐, 이게 좀, 뭐, 더 실적이 좋아지고 그런다 하길래, 내가, 전문가님들은 뭐 4만원 이상도 목표가를 내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나는, 그래, 거기까지는 안 보고, 내가 36,000원까지를 내가, 목표가를 네. 정해놓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또 밀리고 며칠째 흔들리길래 걱정이 돼서 그러셨군요. 전화드렸어요. 네. 잘 전화 주셨어요,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얘기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후 전략 대응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분들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게시판에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필명이 케빈7님께서 오랜만에 또 남겨주셨습니다. 우성사료를 갖고 계시는데요. 3,700원의 매수 20% 들고 계십니다. 자, 부지점장님. 네. 7월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또 3% 이상 빠졌습니다. 역시 좀 오늘의 하락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건가요? 오늘 하락은 안 나오면 더 좋았을 하락이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는데, 네. 중소형주들 또 이런 종목들이 그 힘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당분간은 조금 그 조정 국면이 우성 사료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우성 사료의 가장 그 중요한 영업 환경은, 업체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곡물 가격이 하락해서 완만한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환율 같은 경우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할 요인들은 없다는 부분들 볼 때 올해는 우성사료가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이 이제 주가의 하방 경직을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죠. 차트를 보면은 금일 이제 조정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21선 이탈을 하고 또 중요했던 3,700원 라인들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상승 속도가 가파라지려면은 3,700원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오늘 상승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승을 하면서 4,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돌파를 하면서 쭉 나가줘야지 이런 상승의 모양이 갖춰지는 것인데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기에는 좀 어려워졌다 하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3,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3,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앞선 시세의 상승, 그러니까 이 시세는 박스권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으로 나가겠다는 표시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세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 시세는 살아있다,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제가 4,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4,000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3,700~800원 쪽에서 돌파를 하면서 가야지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밀렸다가 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3,900원, 4,000원 오면 상당히 매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하기 좀 어려운 가격이다. 가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4,000원 말씀드릴게요. 네, 3,200원이 반드시 지지가 돼야겠습니다. 케빈님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요. 좀 짧게 3,900원, 4,000원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종목 우성사료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3부 남기고 있는데요.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